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전쟁을 벌인다면 과연 그 폭탄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작년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상황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미국은 한국을 대만 방어의 핵심 열쇠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더 나아가 2월 아시아타임스는 보다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한국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활용해 중국군을 견제하고 한국을 군수품 허브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토는 이미 미국의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도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 중국 관영 매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이 도전을 받는다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은 정당한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당한 타격 대상, 바로 우리 땅을 두고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그리고 서울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오산 공군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남해 전쟁에 우리 땅을 쓰겠다고 하고 중국은 바로 그 땅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작 폭탄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평양 너머 아득히 먼 곳에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중국 본토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칫 미국과 중국의 직접 충돌이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폭탄은 결국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역사를 통해 그 참혹한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을 다투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었지만 정작 피 흘리는 전쟁터가 된 곳은 한반도였습니다. 무려 2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미국 본토에는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데 전쟁터는 우리 땅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막을 힘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에 넘겨주었습니다. 개전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길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니 그때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심지어 전 세계를 갈라놓았던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도 우리는 그 지휘권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지금까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무려 76년째입니다. 그 권리가 바로 전시작 전 통제권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우리 군대를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군을 움직이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장성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도 독일도 자기 군대의 지휘권만큼은 스스로 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권리를 되찾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환수 시기를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아예 무기한 연기해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우리의 군사주권,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고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이유를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다급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과연 그 무기들을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던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대로 빼가버린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3월 12일 보도했고
성주 사드 기지에서는 발사대가 절반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드는 미국 것이니까요. 우리가 땅을 내주고 매년 1조 5천억 원을 내고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한테 7조 5천억 원어치 경제 보복을 맞았지만 소유권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져가겠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방어막이 빠진 지 4일 뒤 북한이 탄도미사일 10발을 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늘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을 뚫은 건 적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노린 건 북한이었고요. 안보의 방패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원유 수송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마저 봉쇄해버렸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의 70%가 들어오는 생명선과도 같은 길입니다. 경제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단 4거래일 만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려 70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마저 이틀 만에 20% 넘게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72달러에서 단숨에 11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름보다 더 급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헬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초고순도 헬륨이 필수적인데 우리는 그 필요량의 무려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출발한 헬륨 운반선은 반드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불과 이틀 전 로이터 통신은 이 헬륨 부족 사태가 이미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의 공장이 멈춰선다면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인공지능, AI과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산업까지 도미노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스위치가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달려있고 그 해협이 막혀 있습니다. 남의 전쟁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10년 전 9,441억에서 올해 1조 5,192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3,500억 달러, 한화로 470조 원, 트럼프가 관세 25%로 위협하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돈입니다. 국회가 3월 12일에 이행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트럼프가 투자할 곳을 지정하고 한국은 40일 안에 그곳에 현금을 넣어야 합니다. 투자된 자산은 미국 소유입니다. 아시아타임스가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프로텍션 머니, 보호비. 보호비를 냈으면 보호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470조를 내고 방위비를 내고 무기를 사주고, 그런데 우리 방어망을 빼갈 때 우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걸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이 우리도 모르게 남의 전쟁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대만전 계획에 한국 기지를 넣었습니다. 제주도와 한국 남부를 중국군 차단 거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집니다. 연간 3천억 달러 교역하는 최대 교역국이 적이 됩니다. 2017년 사드 때 7조 5천억 원 날렸는데 대만 사태면 그 수십 배입니다. 거부하면 미국이 해구산을 줄이고 방위 공약을 축소할 것입니다. 북한 핵 앞에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조차 우리한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통보했고 우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드를 빼간 것처럼요. 이 혼란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3월 22일, 김정은은 이란 전쟁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이란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폭격을 고스란히 막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핵 개발을 스스로 포기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핵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대가로 러시아의 처참한 침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을 손에 쥐고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제사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완전히 삭제된 것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북한의 치명적인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의 선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완성된다는 것은 곧 깊은 바다 밑에서도 은밀하게 핵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을 먼저 선제 타격하더라도 보복을 피할 길이 없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단독으로 만나려 합니다. 우리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2018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뭘 했습니까? 우리한테 한마디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빼놓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거래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동결하고 우리를 때릴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은 놔두는 겁니다. 미국만 안전해지고 우리는 핵 사정권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동쪽, 미국이 방어 자산을 빼가고 470조를 뽑아가고 우리 땅을 대만전에 쓰겠다고 합니다. 서쪽, 중국이 대만전 때 우리를 폭격 대상이라 하고 히토리와 갈륨으로 반도체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북쪽, 러시아 기술로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방어막 빠진 틈에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남쪽, 호르무즈가 막혀서 기름길이 끊기고 헬륨이 막혀서 반도체가 흔들립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남이 결정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군 지휘권마저 남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 당장 하늘의 방패를 뺏겨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70%를 고스란히 남에게 사다 써야 하니 남의 전쟁 하나에도 우리 경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핵심 소재조차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그 공급이 끊기면 대한민국의 산업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원전 24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가 배우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에너지를 정치 도구로 쓴 겁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19기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서야 움직인 겁니다.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 한국 전체 전력의 17%가 필요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이 전력을 어디서 가져올지 답이 없습니다.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그걸 돌릴 전기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1950년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결을 했고 전쟁터는 한반도였습니다. 무려 250만 명이 죽었지만 미국 본토에는 폭탄 한 발도 안 떨어졌습니다. 베트남, 미국과 소련이 또 붙었고 300만 명이 죽었지만 미국 본토는 멀쩡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의 이란을 보십시오. 강대국들은 결코 자기 나라 땅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첨예한 대립의 도화선은 대만입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결국 그 전쟁터가 될 곳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고 끝이 안 보입니다. 트럼프는 다음은 쿠바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생산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뉴스타트 핵군축 조약이 만료됐습니다. 핵무기에 어떤 제한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은 전작권을 되찾겠다면서 탄약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상태에서 미중 충돌이 터지면 미국은 중동, 대만, 한반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었으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으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같은 순간이 온 겁니다. 군 지휘권이 남한테 있다는 건 우리 아들, 딸이 전쟁에 나가는데 지휘관이 외국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방패를 남이 들고 있다는 건 그 사람 사정에 따라 우리 가족 머리 위가 뚫린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남한테 사온다는 건 남의 전쟁에 내 아이 학교 난방이 끊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줄 겁니까? 1945년 이 땅을 둘로 나눈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아래에 자신들의 이념을 심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밥을 먹던 사람들이 서로를 빨갱이라 부르고 반동이라 부르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8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적이라 하고 진보는 보수를 적이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십시오. 이 나라를 갈라놓은 건 외세였습니다. 그 비극적으로 갈라진 틈새에 기생하여 우리 국민에게 이념이라는 족쇄를 채워 서로를 미워하고 물어뜯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권력을 손에 쥐고 막대한 부를 챙겼으며 정작 자신들의 자식들은 모두 안전한 외국으로 보내버린 자들입니다. 게다가 언론을 교묘하게 흔들어 하루는 이쪽을, 다음 날은 저쪽을 철천지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물어뜯는 동안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요? 미국이 돈을 뽑아가고 방패를 빼가고 중국이 위협하고 북한이 핵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져 있을수록 그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1950년에 이 나라가 불탈 때 보수도 진보도 없었습니다. 1997년에 나라가 쓰러질 때 금을 모은 사람들한테 정치 성향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다 같이. 지금이 그때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갈라져 싸우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핏줄을 나눈 동포를, 이웃을 서로 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바뀝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